제가 진짜 솔직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이번 달 카드값만 어떻게든 막으면 되겠지, 다음 달 대금만 들어올 날까지만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든 버티면 해결이 될 거라는 막연한 희망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모르는 번호로 독촉 전화가 딱 한 통이라도 오기 시작했다? 그건 경고 신호가 아니에요.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있던 작은 불씨가 이미 손쓸 수 없는 시한폭탄으로 터져버렸다는 뜻이죠. 그 전화 한 통으로 그냥 돈 갚으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용, 인간관계, 미래까지 전부 담보로 잡혔다는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대부분 이 폭탄 터지는 소리를 그냥 스팸 전화려니 하고 넘겨버린다는 거죠. 이럴 땐 무작정 갚는 것보다 정확히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할지부터 알아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용회복과 개인회생의 차이점과 상황에 따라 어떤 선택이 나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그 준비는 어떤 순서와 전략까지 꼭 필요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내 상황에도 해당되는 걸까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헷갈리는 제도, 신용회복과 개인회생의 차이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두 제도를 헷갈려 하세요. 비슷해 보이지만 출발선부터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신용회복은 민간 금융사와 협약을 맺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예요. 연체가 일정 기간 이상 이어졌을 때 신청 가능하고 보통 8년 안팎으로 상환 계획을 잡습니다. 대신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고 절차는 비교적 간단해요.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입니다.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갚을 능력은 있지만 전부는 어려운 상태라면 신청 가능하고 3에서 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을 해줍니다. 특히 금융사 외 개인 채권이나 카드 돌려막기처럼 복잡한 빚도 포함할 수 있어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신용회복은 금융권 중심의 협상이고 개인회생은 법적 판결을 통한 정리입니다. 신용회복 중에도 대출이 가능할까? 신용회복 중인데도 대출이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실제 신용회복 중인 분이 다른 컨설팅 업체에서 맡겼다가 불가 판정을 받으시고 그 후 저희와 함께 진행하셔서 승인받은 사례도 있어요. 물론 조건이 까다롭고 준비가 부족하면 탈락할 수 있지만 그만큼 준비가 철저하면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조건만 맞추는 게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사업계획서에 왜 필요한가를 수치와 계획으로 설명하는 게 포인트예요. 단 아무리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했다 해도 필요한 서류 하나를 빠뜨려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 중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 5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나에게 맞는 제도부터 판단하기. 무조건 회생, 무조건 워크아웃, 이런 거 없습니다. 소득 수준, 연체 기간, 가족 구성, 채무 규모에 따라서 제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 미리 이수하시고 소상공인진흥공단 온라인 교육은 20시간 이수를 하셔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영상만 보고 끝이 아니라 중간 시험도 있으니까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필수 서류인데 빠짐없이 준비하기, 상환 내역 확인서, 이행 현황 확인서, 승인 결정서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서류 심사에도 탈락할 수 있으니까 꼭꼭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사업 계획서는 숫자와 논리를 쓰셔야 돼요. 요즘 장사가 안 돼요가 아니라 왜 안 됐고 어떻게 회복할 건지, 예상 매출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상환 계획은 무리하지 않기입니다. 심사위원은 의지보다는 가능성을 봅니다. 무조건 많이 갚겠다가 아니라 끝까지 갚을 수 있는 범위를 설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될 제도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고민이시죠? 이제 알려드릴게요. 매출은 적고 부채는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이 월 250인데 빚이 5천만 원 정도 된다면 법원에서는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약 50만 원 정도를 매달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금액을 3년간 꾸준히 납부하면 나머지 4천만 원 이상은 탕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고 8년 이상 꾸준히 분할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신용회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수익이 350만 원 이상 꾸준히 벌고 있고 빚이 4천만 원인데 8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다면 원금을 다 갚기는 하긴 해도 이자는 깎아주고 매달 갖는 부담이 적어서 오래 천천히 갚을 수 있거든요. 또한 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회생보단 회복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개인 회생은 본인만 면책되고 보증인은 보호되지는 않지만 신용회복은 협상 구조라서 보증인까지 함께 조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제도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꼭 있습니다. 바로 최근 1년 내 카드 사용 내역, 현금 서비스, 가족 간의 송금, 증권, 코인 거래 등입니다. 이 중 일부 재산 은닉이나 탕진으로 간주돼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기간 가족에게 큰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생활비가 아닌 재산 이전으로 판단될 수 있고 주식, 코인 손실이 크다면 청산 가치에 포함돼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출발 기금 같은 채무조정 제도도 존재합니다. 얼핏 보면 신용회복과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대상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를 선택하기 전에 이런 내용도 함께 점검해 두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겠죠. 결론입니다. 그래도 카드값은 내야지 않나? 친구한테 빌려서라도 막아야지 않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그 돈이 생각보다 당장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회생이나 신용 회복을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절차를 밟는 쪽이 나중에 더 많은 걸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필요한 건 무작정 갚는 게 아니라 정확한 판단과 전략적 준비라는 거예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이거 내 얘기 같긴 한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진단해서 막막한 지점부터 짚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